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쪽 할 거예요? 360페이지. 자,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것.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것 구분했잖아요. 자, 그럼 오늘은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할까요? 보유기간 따질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보유기간. 가지고 있는 기간. 그래서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자, 보유기간은 세금 계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고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 들어가고,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각종 세금 혜택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주기간은 뭐예요? 보유와 거주 헷갈리면 안 돼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로 따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이렇게. 그래서 거주기간은 딱 하나예요.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글씨가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연휴 때 푹 쉬었죠? 그죠? 남는 게 체력이네요. 그죠? 푹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오늘부터만 다시 새 마음, 새 기분으로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다?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만 딱 알면 돼요.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가 있죠? 일반적인 경우가 뭐다? 매매, 사고 파는 매매를 얘기합니다. 매매. 자, 일반적인 거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계약금 주고, 계약일, 중도금 주고, 중도금 지급일, 잔금 끝나고, 그래서 끝났다를 청산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등기 접수하고, 그럼 거래가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취득일과 양도일은 뭐다? 원칙이 잔금, 대금 청산일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잔금을 주고받았다. 잔금 청산일이라고 그래요. 국세에서는. 단 잔금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로 간다. 등기 등록일. 등기 등록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둘 중 빠른 날이 되겠죠?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 예외는 등기 접수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책에.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일이에요.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이다. 그럼 대금 청산일도 두 개가 있어요. 사실상이 있고 계약상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배우고 있어요. 양도세 취득 시기는 취득세 취득 시기를 취득세 취득 시기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시기, 취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세는 실지, 주고받은 날. 그래서 절대로 뭐다? 계약상을 안 따진다. 왜 계약상은 안 따져? 보유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계약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뭐다?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실질 주고받은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속일 수 없는 날. 금융, 거래일을 얘기하는 거야. 계좌이체를 했다.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각종 금융 거래한 날은 속일 수가 없죠. 사실상으로만 따진다. 그리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봐요. 예외는 등기 접수일. 꼭대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금융거래를 안 해서야 절대 계약서로 가지 않는다. 등기 접수일.
그리고 이번은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가 빠르죠? 이럴 때는 등기 접수일, 등기 등록일. 이게 일반적인 거래요. 그래서 이날이 뭐다? 이날이 취득일과 양도일이다. 매수자는 이날이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뭐다? 이날이 양도일이 된다. 그래서 취득과 양도 시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날이 뭐다?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양도일이 되는 거예요.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다?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이해됐어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 접수일이죠. 불분명할 때도 등기 접수일. 자, 이렇게 잘 봐요.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매도자가 납부하는데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양도세를. 양도세가 1억이다. 예를 들어서 8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8억이죠?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억이라고. 이거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그래서 양도 시기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러나 양도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한다. 양도 날짜 따질 때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2월 15일이 양도일이야. 근데 양도세 1억을 뭐다? 1억을 3월 15일 날 주기로 약정했어요. 이렇게. 양도일은 언제다? 2월 15일. 근데 매수자가 1억을 언제 주기로 했어? 3월 15일. 그래서 이날은 뭐다? 제외. 여기에서. 자, 8억에 팔았죠? 그럼 양도가액은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9억으로 신고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 경우가 뭐다? 대금 청산일, 양도 시기 따질 때 이 경우는 뭐를 뜻한다? 대금 청산일, 양도 시기 따질 때 포인트가 뭐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 경우가 뭐다?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포함하면 한 달 늦어지잖아요.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 그러나 가액 따질 때는 8억에 팔았죠? 1억을 원래 매도자가 내야 될 거를 매수자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9억에 판 걸로 봐요. 왜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이거 이해를 물어보는지 제외 포함 달라요. 이 경우 대금 청산일에서는 어떻게 한다? 제외. 왜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그러나 양도 가액 물어볼 때 1억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유는 많이 거두려고.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360회. 이 경우가 뭐다? 대금 청산일,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양도 시기에서는 제외한다. 양도 가액에서는 포함한다. 끝났네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 실지 주고받은 날. 그리고 두 번째는 불분명할 때는 등기 접수일, 빠를 때도 등기 접수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양도 시기 따질 때는 제외하고 날짜,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한다. 딱 정리해야 돼요. 세 가지로.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자, 그 다음 오른쪽 특수한 거래, 장기 할부. 자, 여기서 할부는 할부인데 장기는 몇 년 이상 계약서를 쓰는 거를 장기라 그런다. 책에는 없지만 1년 이상 쓰면 장기예요. 그런데 이 장기 할부는 특징이 뭐다? 왜 장기 할부가 있다? 100년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100년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원칙은 뭐다? 100년 기다려야 양도세 거둘 수 있죠? 그래서 대금 청산 전에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장기할부는 셋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5년 써서 원칙은 5년 하고 2개월 기다려야죠. 세금 뜯긴다고요. 그래서 조세채권 확보를 유익해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죠. 인도를 할 수도 있죠. 잔금 전에 사용 수익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 건물 팔면서 계약서를 5년 써서 그럼 매수자가 인도받아서 먼저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날이 뭐다? 이 날이 매수자는 취득일이고 매도자는 양도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 장기할부는 만들었다? 대금 청산 전에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없는 거예요. 약자가 뭐다? 소, 인, 사,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이제는 뭐다? 뭐가 나왔어? 자기가 건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팔아먹었다. 왜 나왔어? 양도세에서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온 거예요. 자, 원칙은 뭐다? 허가를 받고 지어야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이야. 밑줄을 딱 긋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자, 2번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전에 뭐 했다는 거야?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상의를 받은 경우는 둘 중 빠른 날이고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칙은 뭐라고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뒤에 게 답이고 세법은 글씨만 잘 읽어도 답이 보여요. 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 2번은 무허가. 2번은 무허가야.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뭐다?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 승인 못 받죠? 무조건 한 길로만 간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자, 상속 증여받은 자산.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내가 건물을 짓고 양도일은 항상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양도일은 언제라고요?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자, 그 다음 밑에 상속 증여.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양도세에서 취득일 결정하려고. 자, 상속은 사망일. 상속 개시된 날. 증여는 계약이라면 안 돼요. 증여를 받은 날. 받아야 재산이 생겨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죠? 절대 계약일에 속으면 안 돼요. 받아야 재산이 생기니까 그래야 양도세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취득일이야.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고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시효 취득 부동산. 자, 시효 취득 부동산 왜 나왔어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처음에 뭐다?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잖아요. 점유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럼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 완성일. 그리고 등기 치고 팔아먹잖아요. 양도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이날. 점유 개시일. 과거로 돌아가요.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이고 점유를 개시한 날. 점유를 개시한 날. 그럼 취득일이 과거로 돌아갔죠? 왜 과거로 돌아갔어?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1억이야. 20년이 되니까 5억이야. 팔아먹을 때 보니까 10억이야. 그럼 양도세는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판 걸로 봐. 그래서 취득일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추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일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 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격을 갖고 양도세를 계산한다고요. 얼마 남았어요?
9억 갖고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용. 자, 수용됐다. 자, 수용됐다. 1번. 자, 수용도 똑같아.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자, 어떤 자는 자,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잖아요. 대금을 청산했다. 잔금을 받는 거야.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다 넘겨주고 그 다음 불복해. 자, 돈이 적다고 불복하지 보상금이 불복하면 양도세를 못 걷잖아.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개시해버립니다. 양도세 거두려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에요. 양도세를 빨리 거두려고 중 빠른 날. 근데 수용을 개시하면 소송이 들어가죠. 이제 열받아서. 그럼 소송 중에는 중 빠른 날을 못 써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에요. 그러나 소송이 들어가면 뭐다? 중 빠른 날을 안 쓴다.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참 할 게 없어요. 세법은. 그죠? 할 게 없어. 이렇게 찬찬히 읽어만 보면은요. 근데 이거를 기억이 잘 안 난대. 무조건 기억이 안 난대. 그러나 기억나는 것도 쬐문 있어요. 자, 그 다음 완성 또는 완성되지 않은 자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미완성이야.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당첨됐어. 당첨됐다고. 당첨일. 당첨일이야.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끝났어. 잔금 청산이 끝났다고 분양받고. 근데 이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미완성.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이날이 아니라 미완성이니까 이제 미완성이니까 뭐다? 이제 아파트를 완성시켜야죠. 완성된 날이 취득일이다 이거지. 절대 잔금 청산이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안 떨어져. 그럼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그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에요. 절대 이거는 잔금 청산이라면 안 돼요. 왜?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잔금 받은 날이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 환지처분 7번 별 딱 붙이고 이것도 과거로 돌아가. 환지처분이 뭐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로 처분받은 토지를 팔았다는 뜻이에요. 팔았다 이거지. 이렇게 세문한 땅을 주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네문한 땅을 받았다. 이게 환지처분된 토지예요. 그 네모난 땅을 양도했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받은 날이고. 그럼 취득일은 어떤 날이다? 이날이야. 이날이 아니라. 그래서 1000제곱미터를 주고 권리면적이 500이야. 권리면적만큼. 1000제곱미터 지고 권리면적이 500으로 결정됐다고요. 그래서 팔았어. 10억. 근데 이때 땅값을 계산하니까 1억이야. 이때 땅값을 계산하니까 3억이야. 법은 어떻게 취득해서 어떻게 한 걸로 본다? 이렇게 취득해서 1억. 과거로 돌아가. 왜 과거로 돌아가? 수용당할 때 농지 소유자가 속색해서 그냥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을 과거 걸 적용해.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자가 들어가요. 과거로 돌아간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1번이에요. 전자가 꼭 들어가야 돼.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 자, 과거로 돌아가는 게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시효 취득도 과거로 돌아갔어요. 환지전도 과거로 돌아갔다고요. 옛날 취득가액으로. 자, 근데 2번은 뭐다? 권리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가 있잖아. 500을 받기로 했는데 600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400을 받을 수도 있어. 법에 의해서. 그럼 600을 받으면 증환지죠? 400을 받으면 덜 받으니까 감환지다. 그럼 청산금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600은 그래서 청산금 얼마에 대해서 100에 대해서 원래 500인데 600 증. 그럼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고 감은 청산금을 받아야 되죠. 위에는 청산금을 뭐다 100을 더 받았으니까 지급하고 요에는 청산금을 받는 거를 수령한다 그래요. 100제곱미터는 팔아먹은 걸로 봐요. 100이 증가 100이 감소됐잖아요. 400, 600이니까. 그럼 이거는 과거로 안 돌아와. 현실로 돌아온다. 이날로 돌아와. 이날이 어떤 날이다? 공법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야. 어떻게? 환지첩은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반드시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시험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하면 그게 답이에요. 다음 날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이길. 이렇게. 자, 1번, 2번 분석 잘 아무런 말이 없으면 권리 면적 전자가 들어가고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현실로 돌아와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증가 감소가 없다 그러면 1번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2번으로 돌아온다. 한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주식은 필요 없고. 자, 기타. 자, 9번 나와 있잖아요. 잔금 청산일이 계약서와 다르잖아. 약정일과 다르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다 다르더라도 무조건 양도세는 뭘로 간다? 실질 주고받은 날. 실질로 따져요. 금융거래한 날. 늦게 받든 빨리 받든 약정일은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받은 날. 이게 잔금 청산일이라고요. 잔금 청산일을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똑같은 거예요. 시험은 여기까지.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분양권이야. 분양권을 사고 팔아서 자, 분양권을 사고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원시 취득. 당첨됐잖아. 당첨되면 권리가 확정된 날. 당첨일이 취득일이야. 근데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죠? 승계 취득하면 잔금 준 날이야. 잔금 청산일. 그래 나왔잖아 이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 시기는 분양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 아파트 당첨일. 원시 취득자야. 최초로 분양권을 당첨일. 타인으로부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승계. 분양권을 사는 거야. 그럼 돈 줘야지. 잔금 청산일이고. 승계 취득자.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똑같이 잔금 받은 날이고.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온 거야 이거. 이거 실무에서 물어보잖아요. 분양권 취득일 언제야? 그럼 답변할 수 있어야지.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에 따라서 취득일이 달라져요. 이런 걸 못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고객이랑. 자, 그 다음 경락 3번 경매에서 취득했잖아. 그럼 경매에서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경락대금 완납일. 즉 잔금 지급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경락대금 완납일. 자, 어음을 주고받았어. 어음은 언제 돈 되는 거야? 결제일. 절대 교부일 하면 안 돼요. 결제일에 밑줄 긋고 결제일이 자산이 사실상 청산일이 된다. 결제일 날 돈 주고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본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이 무효 판결로 무효가 됐잖아. 소유권이 환원됐다. 소유권이 환원되면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안 되면 내가 내 것을 다시 찾아왔죠? 양도도 아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과거로 돌아간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갑이 1억에 취득합니다. 이거를 을에게 매도합니다. 5억에.
1억에 취득해서 5억에 판다고요. 그럼 이 거래가 법에 의해서 뭐가 됐다? 무효? 그럼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죠? 양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시 뭐다? 병에게 매도를 하잖아. 매도. 예를 들어서 7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다? 7억. 그럼 취득가액은 1억 갖고 한다.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파는 걸로 봐요. 이거는 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옛날 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1억을 취득한 날이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과거로 돌아갔다. 왜 과거로 돌아갔다? 무효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이 지문은 확정 판결을 하면 안 돼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자, 그렇게.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면 돼. 취득시기 의제. 자, 취득시기 의제잖아. 드디어 나왔다.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은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 1호 자산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취득일이 언제다? 85년 1월 1일. 1호 자산이야.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8485. 그러니까 1호 자산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62년도에 땅 만평이야. 만평. 강남 땅이에요. 만평을 3천만 원 주고 취득했다고요. 만평. 이때 강남 땅은 막 수천 원짜리가 수두룩했어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렇게 62년도에 만평. 자, 이렇게 계속 보유하다가 팔어. 2020년도에 양도한다고요. 양도. 얼마에 팔았느냐? 2조 원에 팔았어. 너무 많으니까 1조 원. 그럼 양도가액이 1조 원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야? 3천만 원. 그럼 절반이 세금이에요. 5천억이. 알아들었나요? 그럼 팔기가 힘들잖아. 남는 건 생각 안 하고 사람 심리가 세금 내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 안 파니까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날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4천억이야. 가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아. 이게 취득시기 의제입니다. 그래서 취득시기를 앞당겨 주는 거죠.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취득했다 포인트가 19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85년 1월 1일이 취득일이죠? 그럼 취득가격도 이날 걸로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세가 덜 나오겠죠, 그죠? 그럼 뭐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인간적으로. 이거만. 아무리 할 게 없잖아요. 한 줄 또는 두 줄이잖아요.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일반적인 매매. 원칙은 대금청산일. 사실상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그리고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했을 때 양도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하고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한다. 끝. 나머지는 자꾸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봐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위에 거.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것.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자, 몇 번이다? 수용이잖아. 수용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벌써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중 빠른 날. 그 4번도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죠?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등기 접수일이고. 여기 보세요. 수용이나 뭐다. 장기 할부는 중 빠른 날이에요.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보유기간 따지는 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따질 때는 양도소득세에 쓰는 취득일과 양도소득세에 쓰는 양도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비과세. 얼굴 좀 피세요. 괜찮아요. 뭐 잘 안 될 수도 있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지금부터 뭘로 한다?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는 자동적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거,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면 받아줘요. 알아들었나요? 과세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원칙은 신고 신청이 없는 거다. 비과세. 자, 비과세 나와 있죠? 그럼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가 있잖아요. 큰 틀을 알아. 1번 파산선고. 자, 밑줄 그어. 파산선고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개인이 법에 의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재산을 팔았을 때 소득은 비과세한다. 왜 비과세할까요? 채권자에게 돌려줄 거잖아. 돌려줄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은 뭐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1세대 1주택. 이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봐. 1세대 1주택. 비과세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 1주택. 단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은 얼마 넘어가는 거예요? 9억 넘어가는 거. 근데 이것도 앞으로 내년쯤에 법이 바뀌어요. 부산도 웬만한 지역, 잘 사는 동네는 다 9평, 10억 대부분 넘어가는 지역 많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7, 8억인데 막 10억이 넘어가. 그럼 졸지에 고가주택이 돼버리는 거야. 이것도 이제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9억까지는 비과세. 고가주택이 얼마다 실거래가액으로 9억 초과 부분은 제외 과세합니다. 그리고 땅도 비과세하겠죠? 집 할 때 땅도 따라가잖아. 도시 지역 아래에 있을 때는 바닥 면적의 밑줄 그어 5배. 도시 지역 밖은 10배. 10배까지만 비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지적이 제조사가 들어갑니다. 지적 제조사가 들어가요.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이 제조사가 들어가서 경계유 확정으로 내 땅 공부상 면적이 뭐다? 감소됐잖아. 내 땅이 줄어들어서 그럼 국가로부터 뭐다? 조정금을 받아. 이거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뭐다? 면적이 감소. 면적이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아요. 이거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받는 거니까 비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을 건너뛰었잖아요. 일단은 줄거리를 알아야 돼. 현행 비과세는 5개다. 4번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2번 아까 안 했잖아. 농지의 교환분할. 밑줄 그어요. 자, 교환이 뭐다? 전부 바꾸는 거야.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분합은 뭐다? 일부 바꾸는 거야.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감면이 뭐예요? 감면은 감면 신청서에 신청을 해야 돼요. 감면은 세금을 끝까지 계산합니다.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거야. 세무서 가면 감면해 주세요.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해서 일부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감. 100%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면제. 그래서 합쳐서 감면이라 그래요. 자, 일부 깎아주면 경감, 100% 깎아주면 면제. 합쳐서 뭐라 그런다? 감면. 감면 받으려면 신청해야 돼, 세무서에. 감면은 세금을 끝까지 계산하는 거야. 비과세는 세금을 아예 계산 안 해. 공통사항은 뭐다? 세금이 없다. 공통사항은 세금이 없다. 차이점은 신고한다. 이외에는 안 한다. 이거예요. 차이점이 뭐라고요? 글씨가 달라요. 세금이 없다. 신고 안 한다. 밑에는 신고 신청을 한다. 이렇게. 자, 넘어가죠.
자, 366페이지. 자, 4번. 농지의 교환분합이에요. 농지의 교환분합은 요건이 충족되면 농지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비과세를 한다. 그럼 교환분합 의의가 나왔고 2번. 자, 농지 밑줄고 양도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3가지 논박가수원. 항상 양도세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세법은 공부에 관계없이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실제로 경작의 사용. 실제로 따진다. 사실 판단을 하는 세금이라고요. 실질로 따진다. 자, 그럼 3번. 비과세되는 교환분합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자, 1번. 어떨 때 교환분합할 때 비과세하는가? 4가지 사례가 있어요.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또는 분합. 그리고 2번. 국가 지방자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3번.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4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4번.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할 때, 경작상 필요할 때 농민 지원자 차원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경작상 4번. 자, 오른쪽으로 가요. 5번을 먼저 봐요. 자, 5번 오른쪽 나와 있죠? 농지의 교환분합 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럼 요건은 쭉 읽다가 뭐다? 큰 편의 4분의 1입니다. 차액이 뭐다? 큰 편의 얼마 이하가 된다? 4분의 1 이하. 몇 프로? 25%. 25%까지 차이 나는 거는 비과세해야 한다. 금액은 알 필요 없어요. 숫자만 물어봐. 요건이 뭐다? 4분의 1 이하. 시험은 어떻게 나와? 2분의 1, 3분의 1. 그러면 틀려요. 차액 나왔잖아.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야. 세금 혜택을 많이 주려고. 큰 편의 작은 편 하면 안 돼요. 큰 편의 4분의 1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와 8억짜리를 교환하는 거야. 얼마 차이나 지금? 2억. 과세다 비과세다? 큰 편의 4분의 1이죠? 이게 4분의 1이면 얼마야? 얼마야? 2억 5천이잖아. 그럼 2억은 2억 5천 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과세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작은 편이 아니라 뭐다?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큰 편이잖아. 4분의 1은 2억 5천 이하에 들어가면 돼. 그럼 2억 차이 나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런 거 절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큰 편의 4분의 1 이하다. 요건이.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교환하는 거예요? 경작상 필요해서.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했을 때는 새로운 농지와 옛날 농지를 교환하는 거죠. 그럼 신농지에서는 첫 번째 반드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거주 경작해야 돼요. 왼쪽에 나왔잖아요. 그죠? 366 제1아래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라 이거죠. 2년 농사 짓다가 팔아먹으면 추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추징을. 왼쪽 4번 찾았어요? 네. 경작상 필요해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라. 자, 그 다음 올라가요. 기역. 자, 꼭대기 올라가요. 기역 올라왔어요? 자, 수용당했잖아. 3년 이상 농사 짓고 싶은데 수용당했어. 몇 년 이내 수용당했다? 몇 년 이내? 3년 이내. 요건이 3년 이내 수용당하면 뭐 6개월 만에 수용당했다. 그래도 뭐다? 3년 거주 경작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수용은 몇 년 이내에 당해야 돼? 3년 이내. 자, 니은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사망했다고 농사 짓다가 사망했어요. 1년 만에 사망해버린 거야. 농사 짓다가.
왜 사망했어요? 고구마 캐다가 뱀에 물려서 뒷다리 즉사해버린 거야. 뱀에 물려서 또는 진해에 물려서 즉사한 거예요. 그럼 사망했잖아. 근데 농사를 누가 이어받아? 상속인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이거를 3년 거주경작을 어떻게 한다? 통산해 준다. 돌아가신 분이 1년 농사 짓다 사망하고 상속인이 2년 농사 지었다면 몇 년으로 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3년. 통산한다. 한다. 거주경작을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딱 이 농지의 교환분합은 숫자가 딱 3개예요. 3가지만 알면 돼. 자, 요건. 자, 여기 봐.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됐어요? 자, 그 다음 투기 방지를 위해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되고 몇 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3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3년 거주경작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돼? 4분의 1이야. 숫자가 쌈 싸먹을 때 4분의 1. 큰 걸로 싸먹어야 돼요. 됐어요? 4분의 1. 이것만 물어봐. 숫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쌈 싸먹을 때 이거를 기억나는 사람은 거의 한 번에 붙어. 그러니까 쌈 싸먹을 때 기억 자체가 안 나는 거야. 숫자. 3년 이내에 수용당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쌈 큰 편의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만. 자, 넘어가죠. 자, 368 꼭대기 괄호넣기 한번 해보세요. 368 꼭대기. 자, 꼭대기 보자고요. 자, 기억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돼? 3년. 그리고 몇 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3년. 그리고 차액은 큰 편의 뭐다? 4분의 1. 그러니까 숫자가 뭐다? 4분의 1. 됐어요? 4분의 1.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이야, 4번. 답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해요. 1세대 1주택. 왜 1세대 1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땅과 함께 비과세할까요?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럼 집 하나, 항상 양도세는 대부분, 현재는 뭐다? 양도일 현재를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 특별한 사항을 빼고 양도일 현재를 얘기한다. 취득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자, 양도일이 어떤 날이에요? 앞에서 배웠잖아.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이에요. 항상 양도일은 뭐다? 잔금 받은 날. 자, 양도일 현재 요건이 충족돼야죠.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경우는 밑에 땅까지 따라가죠. 딸린 토지 5배, 10배. 딸린 토지 한도가 5배, 10배까지를 비과세하는 거야. 땅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부수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은 10배까지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현재라고요? 양도일 현재. 자, 이게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부수 토지도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본 흐름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1세대는 뭐다?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세대는 반드시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비거주자는 세금이 없어. 항상 시험장에 가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나왔을 때는 정확히 정리를 해야 돼. 거주자가 팔아야 된다. 비거주자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갈 수 있고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올 수도 있겠죠. 거주자 그리고 결혼해야 돼. 배우자 그리고 and 가족. 여기에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이거를 실무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야. 가족.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가족이라면 나와. 그러나 실무에서는 1세대 1주택 찾을 때 가족의 범위가 있겠죠? 이런 걸 실무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배우자 and 가족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나온 거야, 시험은. 그러니까 시험 목적은 구체적인 거 알면 안 돼요. 가족은 누구야? 본인, and 배우자, and 형제자매, and 직계존속, and 직계배속, 직계비속, 그리고 and 형제자매 되죠? 그거 적지 말아요. 쓸데없이. 형제자매 되는데 형제의 배우자는 안 되는 거야. 자매의 배우자는 안 돼. 그래서 본인이 하나 갖고 있고, 알아들었나요? 형, 와이프가 하나 갖고 있어. 그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집이 두 개로 봐요. 그런 게 가족이라고요. 자, 그래서 비과세. 자, 369 봐요. 조정대상 지역이죠? 자, 그리고 1주택인데 몇 년 이상 보유야? 2년 이상. 근데 이게 뭐야? 조정대상 지역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그럼 조정대상 지역의 판단은 뭐다? 이거는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일 현재야. 요거는 취득 당시 현재를 갖고 따져. 조정대상 지역은. 그래서 꼭대기. 이거는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취득일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는 뭐라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그럼 이런 경우는 마지막 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반드시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2년 이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돼요. 그러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랬을 때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조정대상 지역은 어디냐?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실무에서 중요한 거야. 어디 빼고 다 전국이 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 어디 빼고? 어디 빼고? 응? 강원도, 제주도 빼고 대부분 다 조정대상 지역이야. 강원도, 제주도 빼고. 알아들었나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봐요. 자, 370페이지. 원칙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 자, 원칙은 1세대란 거주자. 비거주자 하면 안 돼요. 거주자가 누구예요? 여기 거주자가 누구냐고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다 또 배우잖아. and 결혼해야 돼. 배우자. and 뭐다? 가족 단위를 말한다. 형제자매 된다 안 된다? 형제자매 되는 거예요. 며느리 된다 안 된다? 며느리는 1세대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며느리도 1세대가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며느리도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다. 며느리 열받아서 집 나가버려요. 이런 것도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1세대 따지는 거. 자,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 자, 그 다음 2번.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죠? 결혼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 신세대는.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은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야. 자, 그 다음 2번은 과거에 전력이 있죠? 사망, 이혼하면 1세대야.
그리고 3번은 뭐다? 국민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 돼. 40% 이상. 중간소득이 175만 원이야. 그럼 175만 원에 40%면 얼마야? 얼마 안 되죠? 그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돼. 법에 의해서. 포인트는 40% 이상. 단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만 몇 세예요? 에? 만 몇 세 이하가 미성년자다? 됐어. 자관 됐고. 자,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그럼 미성년자도 무조건 1세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가족의 사망 또는 뭐다? 결혼을 먼저 해.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 1세대가 돼. 그래도 원칙은 몇 세 이상 돼야 된다? 30세 이상은. 30세 이상은 소득이 없더라도 1세대야. 그러나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으면 1세대가 돼. 어떤 소득? 법에 의해서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세 이상. 단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피한 거 빼고. 자, 요거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자, 3번은 뭐다 이래? 양도일 현재야. 양도일 현재. 그럼 이 주택은 어디에 있는 거야? 국내. 절대 국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국내 소재를 얘기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 다른 나라에 하나, 국내 하나. 그럼 국외 거 팔 때는 무조건 과세. 그러나 국내 거 팔 때는 갑돌이는 두 채지 전체가 국외 하나, 국내하면 갑돌이 소유는 두 채지만 국외 거는 별개로 본다. 하나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의 정의. 항상 세법은 사실 판단하는 거야. 양도세는 실질주의. 공부상과 관계없이 뭐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사실 판단하는 거야. 사실 판단. 그래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뭐다? 주택이 된다.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1시간 됐어요. 잠시 쉬었다 하자.